귀엽네요. 비 많이 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비는 예전에도 많이 왔었어. 언제더라? 너희 서초에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 있잖아, 여기서, 그지? 서초에 있었을 때 옛날에 비 많이 오면 선생님도 바지 걷고 밑에 물 퍼내고 막 그랬던 그런 심각한 일도 있었는데, 참고로 그날도 정석 수업 다 했어요. 비 많이 온다고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버스 있었잖아요. 버스도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난리가 아니었지. 막 역류해가지고 버스 제대로 안 다니고 지하철에서 물 뿜어져 올라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너희들의 어떤 귀가에 문제가 있을 만큼 심각하면 당연히 수업 스톱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선생님들도 그런 건 신경 써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밖에서도 콜이 올 거야. 지금 위험하니까 중단을 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수 체계와 치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시작해보자. 페이지는 64페이지 열어주시고 32109 구목형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를 보면 42번부터 46번까지 2, 3, 4, 5, 6 총 5문제가 실려있습니다. 자, 사회지문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쨌든 최신 반영 문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 정답률들이 어땠는지만 살짝 들어만 봐봐. 42번 같은 문제는 정답률이 72, 43번에 47, 44번에 67, 45번이 46, 그리고 46번이 놀랍게도 59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한두 문제 제외하면 정답률이 다 40, 50대에 찍혀있죠. 지금 과거랑 다르게 요즘 트렌드가 확실하게 어려운 문제 흐름이 독서 파트에서 사회지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최신의 어떤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 문제 세트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안 풀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풀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21년하고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실 때는 20년, 19년 이런 식으로 순서로 찾아서 일단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교재의 원래 의도는 난이도 순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는 게 목적이지만 일단 수업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문제 보면서 무슨 내용을 읽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봤더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일치불일치 문제야.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보면 1, 2, 3번에 공통적으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물론 4, 5번에도 같은 단어가 실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지문은 사회지문이고 행정입법과 관련된 어떤 영역들에 대한 문제이며, 행정입법과 특히 법령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해 있어. 그러면 법에 의한 명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테니까 입법 체계와 법의 어떤 명령의 실행 방식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정도만 감잡고 넘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걸 찾으래. 그러면 이건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잖아. 이유 추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에서 집중한다는 사실만 중요하면 잘 보면 돼. 지금 기억이 하나, 둘, 두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그럼 효력이 없는 이유는 위쪽에 이러한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거기서 답의 근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만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이유는 그게 단순하진 않았기 때문이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위임 명령과 관련된 세 번째,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 넣어져 있고, 행정규칙에서는 행정부 또 행정규제 사항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선택지 양상을 보고 눈치를 채주면 좋은 게 1, 2번은 행정부의 직전한 사무처리 절차를 주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3, 4, 5번은 공통적으로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문 속에서 이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거라는 거 뻔히 보이잖아, 그치? 그럼 그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실 것. 자, 다음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다를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살짝 어떤 문장이 나와 있는지 한 문장 정도만 체크해보라고 했었죠. 갑이 무슨 개업을 했는데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행정 규제를 확인하고 싶은가 봐. 오케이, 좋아. 그럼 이건 세부 내용을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일 테니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46번의 어휘 문제는 우리 항상 말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굳이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어. 대략 여기까지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천천히 넘겨보면서 난 지금부터 이런 내용의 지문을 읽을 거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며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마킹해놓으면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 지문 다 예상을 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우개 걸렸어.
가보는데 참고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 모의고사라는 게 항상 시의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 요 지문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20년에 시행됐던 모의고사잖아, 그죠? 2020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던 해죠? 지금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코로나 발생했던 시간이지.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써! 라고 명령해야 돼, 그치?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야. 그리고 여러 사람들 모이면 안 돼! 경기장 가지 마! 공연 보러 가지 마! 라고 제한을 걸었지. 그런 명령들과 관련된 어떤 저쪽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질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시사 이슈에 민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누리호랑 다누리호가 지금 열심히 쏘려고 있죠.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올해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 건 중요해지는 걸 거야. 그 성과가 내년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가봅시다. 1번 단락 가자. 자, 회의식으로 책상이 좁아서 조금 압축적으로 써야 될 것 같네. 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라고 했어. 자, 예상대로죠. 행정규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건데 이거는 뭐 하는 일이라고? 국민들에게 뭔가 제한을 하거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 행정규제야.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은 당연하게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돼.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대.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위험한데? 다들 그냥 마스크 쓰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법에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행정입법에 의한 규제 참고로 이 녀석은 뭐에 따라 규제된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대통령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쓸게요. 지자체에 의거하는 행정법들이 문제가 요즘 많아지고 있다, 보여지고 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전형적인 사회지문 패턴이잖아, 그렇지? 현재 사회의 어떤 특이성 혹은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게 왜 그런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라고? 원래 국민을 커트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국민을 제한할 때는 국민에게 뭔가를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법률이 근거해야 되는데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야. 그런데 행정당인 대통령이나 지자체에서 이걸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데요. 자, 설명 읽어보자. 드론과 같은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이유 나왔어. 이게 이유야. 첫 번째 한가보다 툭툭 부러지네. 첨단 기술 드론 같은 거.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의 어떤 관련된 부분이 있거나 또 두 번째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두 번째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가 필요한 경우 또 있을걸? 그리고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세 번째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오케이.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서 이런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는 거야. 오케이. 자,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하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이나 지자체가 하는 이유는 이런 거 같은 이유다 라고 지문 구조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할만한 지문 맞죠? 참고로 첨단 기술이나 상황 즉각 대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자, 드론이 사람들을 막 띄워.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 구경하는데 그 드론을 띄웠는데 그 드론이 얘들아 추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제동력을 상실하고 조종 능력을 상실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연료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게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문제는 드론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럴 때는
빠르게 대응해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법으로 그걸 입법하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 몇 년 지나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대표적으로 저기 뭐냐, 여러분들 또 타고 다니는 사람 있나? 저기 싱싱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싱싱 같은 것도 법에서 지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다녀야 될지 일단 행정으로 먼저 명령을 해가지고 규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법자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시기겠죠. 지금 참고로 요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하고 있어. 지금 이거를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1, 2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때 사이에 다 죽잖아. 일단 빨리 적용을 해야지, 그치? 마스크 다 쓰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데서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 자, 아무튼 현재 상황을 말해준 다음에 자, 두 번째 단부터 좀 위로 올려줄게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행정입법의 유형이 있대요.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이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건 유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대놓고 3개를 구분했다는 얘기는 그 3가지의 특징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셔야겠죠. 하자.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걸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A, 위임명령이에요. 이건 뭐의 한 종류라고? 행정입법의 한 종류야. 다시 이 녀석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세부 내용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거야. 그렇지? 국회에서 행정부에 위임을 때려버리는 거야. 자, 이거 세부적인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오케이? 우리는 큰 틀에서 여기만 가두리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안에서 지지고 볶은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은 이건 거고요.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뉘어져. 자, 위임명령은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부령. 뒤에는 명자는 명령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죠? 대통령에 의한 명령서. 그리고 총리, 국무총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총리들이 명령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거지. 이런 데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겠죠.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얘들아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특징자, 특징 요소야. 이거 비교하는 문제 100% 나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단어를 썼어? 모두라는 말을 썼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신경 써야 됩니다. 어디에 적용돼? 국민에게 적용돼. 다 쓰고 앉았네. 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있었던 거 생각해볼까? 예를 들어 요즘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들이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되게 법률이 바뀌었죠? 너희는 상관없었나? 언제가 너희도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운전자이기도 하면서 보행자이기도 하죠. 아무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법령이 지정됐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시작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그냥 평소대로 연습을 운전을 해가지고 걸려서 벌금 내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우리는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할 거니까 알고 계세요라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알려줘야 되고 또 실제로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한 달여 정도는 경찰들이 나와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고 막 안내도 해주고 참고로 서초 조계도 경찰들 딱 그거 실행하는 날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만.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냐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계속 가보자. 그래서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원래 입법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국회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그 위임하는 것 자체가 법의 적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한 행정규제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에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상권 분립에 저촉된대요. 말 어렵다, 그지? 자, 또 이거 특징이야. 포괄적 위임은 특징이 뭐라고요?
저촉된대요. 자, 요런 게 바로 어휘력이지. 저촉되는 게 뭐 하는 거야? 위반한다는 뜻이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삼권 분립이 뭐죠?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권력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입법을 시행하는 국회와 사법을 시행하는 법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등의 각 부처, 이 세 개는 분명히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봐봐, 국회는 입법 쪽이고 행정 쪽 말고 행정하는 쪽인데 서로 두 개가 현한테 권한을 주고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포괄적 위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안 된다는 얘기지. 분명히 범위를 정해놓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드렸죠? 야, 큰 틀은 짜줄게. 이 안에서 놀아봐. 라고 하는 식으로 구조구조 가야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위임된 행정규제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해보자. 어떤 위임이 벌어졌을 때, 위임 명령이 벌어졌을 때 그 위임 명령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법률에도 분명히 근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행정명령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근거항이 분명히 거기서 있을 테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해야 돼. 자, 다만 또 문제가 있네. 행정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자, 참고 또 세 번째가 돼요. 이거 놀아서 봅시다.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이거 이권이잖아, 그치?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져. 위임 범위가, 사항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 아까 말했던 그 드론 같은 상황들을 보면, 그치? 아직 드론과 관련된 법조차, 심지어 드론이 뭐라고 정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드론이라고 볼 것이며 어디까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은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혹은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제정해서도 안 돼.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다고 해서 범위를, 여기서 범위라는 말도 정의를 해놓자. 위임받은 범위를 첫 번째, 벗어남도 당연히 안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 그치?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도 안 되고, 또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멋대로 해도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싱싱이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지? 싱싱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가 달린 바퀴가 있는 장치는 몽땅 다 제한한다고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동안 다니던 전기 자전거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전기 자동차도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는 거지. 자, 기업 효력이 없음. 뭐 때문에?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얘들아, 예상했었던 그대로지, 그치? 기억의 이유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설명했던 요런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이겠지. 오케이? 뭐가 있겠어? 위임받은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또 어구의 의미를 확대나 축소했었던 경우, 또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 위임인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지. 함 잡혀? 지문의 구성이 딱딱 보이잖아. 할만해. 쉬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요쯤에서 말씀을 드리죠. 자, 실제로 다음 단어가 살짝 읽어보기 시작했더니 행정규칙은 하고 있잖아. 자, 이게 실은 3번 B라고 하면 되겠지. B. 행정규칙은 이러고 시작하고 있어. 그럼 이제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세요. 여기까지 읽은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고 올 건지, 아니면 할만한데요? 하면서 버텨보든지. 오케이? 말도 안 되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우리도 쭉 가버릴까? 이제 뭐 이번 지구는 한 방에 정리하자. 한 방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두 번째 행정규칙으로 가볼게. 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이야. 자, 이 녀석 뭐냐면 행정부의
적재나 사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정하는 규칙.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이런 것들 있지. 고시나 예규 같은 거래요. 원래 이거야. 오케이? 쉽게 말하자면 이런 식이지. 서초 종로학원에 자체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 학원들에서도 뭐 연애 금지라든지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뭐 장발, 뭐 염색 이런 것들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잖아. 학교에서조차 당연히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룰들이 원래 있을 수는 있어. 그런 거고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원래 내부적으로 하는 규칙은 행정규칙이야. 그런데 당연하게도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봐봐. 되게 중요한 말이 벌써 나왔어. 일반 국민에게 잠깐 이걸 앞에다 써야지.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빠밤 벌써 빡 하고 나왔지? 차이점 보이시죠? 문제 만들고 싶겠어? 만들고 싶겠어? 만들고 싶지. 이러려고 내는 지문인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거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야 원래. 그래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역에 적용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른쪽에 써야겠다.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돼. 그치? 자체 법률이니까. 자체적인 규칙이니까. 그리고 또 유역에 적용될 수 있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어. 위임 명령과 동일 절차. 이거 아무리 귀찮아도 다 쓰자 제대로. 두 번째 위임 명령과 동일한 절차라고 했는데 이걸 거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얘들아 지문의 구성 방식을 잘 봐. 위임 명령과 동일한 절차라는 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었지 앞에서. 뭐였지? 이거잖아. 그치? 이 녀석은 입법 예고랑 같은 말이야. 입법 명령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 거야. 차이점 요소.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나왔어 분명히. 자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런 거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란다. 특이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행정규제 상황에 관해서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은 예외적인 경우. 원래는 자기 내부적인 규칙인데 이게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당연히 맞고 근데 이게 행정명령 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또 떴네요. 그죠? 또 떴네요.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높아서 이거는 그러면 뭐겠니? 공통점이잖아. 그지? 높아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할 경우. 그치? 이렇기 때문에 써. 그래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명령 때리고 이러기에는. 그래가지고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즉 다시 한번 주체는 지정하고 대신 입법의 유형은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어. 참고로 이 경우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뒤에서 문제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해놓고 따라가면 돼. 그런 경우에는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지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고시나 예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 명령과 달리 대놓고 차이점.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거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하고 있어? 문제 내고 싶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바로 제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마무리 지었죠. 오케이, 좋아요. 자, 위임 명령은 여러 가지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이 위임 명령을 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 라고 설명했지만 그거 외에도 그보다 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빠른 민첩한 대응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네 번째 문단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조리에는 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고 있죠. 이게 바로 C 챕터.
세 가지 양상들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치? 조례. 자, 조례는 뭐냐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지방의회가 제정해. 잠깐만.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요 녀석이랑 연결되는 거고 요 사이에 두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지자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거였다는 거야, 그치? 처음 얘기했던 대로 지역의 그래그램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서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규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단적으로 말하자면. 하지만 뭐 울산이나 부산 같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바다와 관련된 행정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제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돼. 자, 차이점 대놓고 설명해주고 있지? 제정 주체가 상위, 발라, 그게 누구라고? 지방의회야. 앞에서는 행정부야. 얘네 두 녀석의 공통점은요, 당연하게 행정부예요. 행정부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기관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이점이죠? 자, 차이점 잡아 놓으시고. 조례도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돼. 이 녀석은 특징. 빨리 한번 보셔야지. 법률에 근거해야만 해. 오케이, 좋아. 이것도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 뭐랑은 공통점? 위임명령과 공통점. 뭐랑은 차이점? 행정규칙과 차이점. 보이시지? 이 녀석은 법률과 상관없었다고 했었지. 근데 얘는 법률과 상관이 있어. 자,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되고요.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오호! 또 이건 또 뭐야?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대요. 차이점. 하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근거 법률의 어구의 의미는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자, 재미난 거는 지금 문장을 만든 평가원 측에서도 봐봐.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요 말이랑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다르게 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 아니야?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지 뭐. 공통점이라는 거야. 하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조례는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 입법 예고나 노란색 써야지. 입법 예고나 공포 같은 공포라고 하고 그 피어할 때 그 공포 아니고 여러 공공에 포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발표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되겠구나. 그치? 그럼 이 지문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행정입법은 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은 서로 비교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를 내고 싶은 세트였겠지. 되셨죠? 자, 어때? 선생님 손도 못 대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질문 아니지? 그렇잖아? 근데 지금 방금 봤잖아. 정답률이 어땠다고? 40% 50%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 쫄 필요 없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내면 돼. 첫 번째 42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차분히 해보자고. 일치불일치 문제야.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냈겠지. 답도 바로 보일걸?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 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이 뭘 말하는 거니?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잖아. 행정입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었으니까. 그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 3가지는 제정주체가 다 동일했어? 아니잖아. 아까 봤잖아. 예상대로 A랑 B는 행정부였고요. C는 지방자치단체였잖아. 다르다고 분명히 차이점을 언급했었지. 1번? 오케이. 틀렸죠. 되셨나? 두 번째,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 이 3가지는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합니까? 참고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건 어느 쪽이었죠? 조례에 대한 얘기였죠? 맞나? 다른 데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녀석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땡! 3번 세 녀석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고 했어. 얘들아, 국회의 위임에 근거하게 되면 고시하거나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애가 하나 있었어. 뭐였더라? 행정규칙이었어. 그쵸? 그럼 이 녀석은
두 번째, 행정 규칙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녀석이 있지. 봐봐, 다 공통점 살짝 가지고 문제 만들었잖아. 자, 4번.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니? 얘 포괄적 위임 안 된다고 했었어. 첫 번째. 얘네도 따로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당연할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런데 4번, C. 조례에서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맞잖아.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들었잖아. 4번도 틀렸네요. 모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규제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지금 이 녀석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즉각 대처였잖아. 그치? 정답은 5번이었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문제도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의 이유는 가장 가까운 부분 여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가보자. 1번부터. 1번. 그 위임 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야, 1번이잖아. 그렇잖아, 그치? 법률의 근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의 근거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야? 근데 안 보였나 봐, 이 문제의 답이. 2번도 많이 찍었거든요? 2번 선택 좀 볼게요. 그 위임 명령이, 잘 봐.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 잠깐만, 지금 이 녀석은 굉장히 고급진 오답이야. 그러니까 1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2번에 와서 자연스럽게 낚이게 정말 잘 만든 선택지라고 생각하거든. 문장을 보면 바로 앞 문장이 뭐였냐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되면 안 된다고 했었지. 맞아? 그럼 얘들아, 그 말이 성립되려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말들을 판단하려면 범위라는 게 일단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범위가 존재해야만 그걸 벗어나든지 말든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2번 선택지에서는 포괄적 위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포괄적 위임의 정의가 뭐였더라? 범위를 벗어나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감 잡았어? 오케이? 다시. 포괄적 위임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경우냐면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말해. 근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근거를 따져보면 범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포괄적 위임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고급지게 잘 나빴죠. 오케이? 범위를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 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면 2번도 굉장히 그럴듯해. 그지? 낚이지 마. 3번이야. 위임 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자, 첨단 기술이라는 말은 계속 나왔지만 이게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죠? 4번. 위임 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기 때문이 아니야. 잠깐만. 위임 명령 이거는 그냥 제한하는 권한 자체를 맡겠다는 것 자체가 위임 명령이 어떤 근본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지.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이유는 아니지. 5번. 위임 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지금 이 말 자체가 행정입법의 어떤 근본적 취지잖아. 즉 이 세 가지를 만든 이유잖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건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였어. 그치? 나머지는 이 전체적인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상당한 문제가 맞아요. 정답률 47%까지 떨어졌었고 이 녀석에는 선생님이 지금 비상등을 켜드리고 되게 빡세게 설명했던 이유가 2번 때문이야. 1번하고 2번을 합치면 거의 90% 넘어 가까이 되거든. 자, 세 번째 문제 가볼게. 44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고, 자, 지금 선택지를 아까 우리가 미리 봤었을 때 1, 2번하고 3, 4, 5번이 묶인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지? 그러면 그 경우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앞에 거는 1, 2번의 얘기일 거고 외적인 경우가 바로 그 밑에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1, 2번을 묶어서 같이 보자. 먼저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체적인 내규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치? 고시나 유구 같은 것들이 속한다고 했어.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지? 법률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는다. 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 적용되지 않아. 맞다.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위임받지 않는 거. 다 연결되는 거였잖아. 그치? 좋아요. 3, 4, 5번이 문제되는 상황이야. 그치? 3, 4, 5번.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내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는 뭐였죠? 국내에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기구가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는 그거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맞는 말이지. 오케이? 4번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재정주체에 의해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자, 지금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재정주체라는 말을 썼지. 어디 갔어? 재정주체만 지정되면 유형 지정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었죠? 요 얘기 가지고 또 선택지 만드는 거네. 4번도 오케이야. 자, 마지막 5번이 답인가 보다. 5번. 이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을까요? 자, 위임 명령과 사항의 범위가 같은가를 따져보면 일단은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높을 때는 위임 사항의 범위가 커질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이렇게 해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었어. 그게 특징이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지?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있을 때는 위임 명령과 대응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건 규제에 관한 이런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외적으로 지정된 그 자체였던 거잖아. 오케이? 즉 위임 명령과 그 사항의 범위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 알나요? 똑같을 수 없어. 예외적인 경우로서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클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가 같을 리가 없는 거지. 되셨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봤고요. 지금 문제 구성한 걸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눈치를 빨리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좋은 게, 봐봐. 지금 위임 명령과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지. 그치? 또 방금 행정규칙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했어. 그러면 마지막 보기 적용 문제는 답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겠지. 이 녀석의 특이점을 찾으면 아마 마지막 문제가 나올 거야. 답이. 이건 센스 같은 범위야. 자, 해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부터 다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뭐 하까지 거 해보지 뭐. 자, 갑이 새로 개업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싶어. 형전 닭갈비 만들었어요. 닭갈비 먹고 싶다. 자, 닭갈비를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막 하면 안 되잖아. 대부분 막 해서 문제지. 그래서 법률을 확인해 보려고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대요. 자, 가보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쓸게. 지금 뭐 났어? 법률 제3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근거 법률이야. 그치? 근거하는 법률? 거기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블라블라 법률 시행령 5조에 규정되어 있대. 요 녀석을 근거로 하는 뭐가 있는 거야? 대통령령이 있는 거야. 상황 파악 되시죠? 오케이? 지금 이건 뭘 적용해 주는 거야? 대통령 명령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근서는 법률의 3조에서 근거를 해. 참고로 그러면 요 두 개를 연결한 이유는 뭐겠니? 이 녀석의 범위는 얘를 초월하지 않겠지. 해석되시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 그래서 5조에 근거돼 있대. 이건 뭐 블라블라 3조고요. 이건 대통령령 5조야. 이때 자, 이에 따르면 문의하실 규정에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신고하면 되는 거구나. 판단했어. 또 뭐 또 있어? 법률 제16조가 있대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지금 보면 똑같은 법률인데 이 녀석은 제16조지. 그러면 근거 법률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또 다른 근거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자면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이 있대요. 자,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령이 있대요. 자,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볼까? 이거 뭐겠니? 조례잖아.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건 조례니까. 됐죠? 거기에 법령이 따로 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좋아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선택지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가보자. 1번부터 1번 가의 3조의 내용에서 나의 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 지금 3조에 이 녀석의 5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3조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가는 건 오른쪽 대통령령이잖아. 그죠? 뒤집어 설명했죠? 3번 땡, 아니 1번 땡. 2번 나의 5조는 요거 녀석이야. 잠깐만, 지금 가나다로 하니까 헷갈리네. 요게 가고 요게 나고 요게 다야. 좋아. 나의 5조는 가의 16조로부터 범위가 정해져 있을까요? 이 녀석은 여기로부터 근거하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 녀석의 근거는 어디 있는 거야? 법률 제3조에 있겠지. 엉뚱한 얘기하고 있었죠? 땡. 3번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와 공포 정치를 모두 거치겠다. 봐봐. 나랑 다는 대통령령이고 조례야.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건 위임명령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럼 위임명령과 조례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 예고와 공포가 필요했지. 맞냐? 근데 입법 예고와 공포조차를 달리라고 말했으니까 틀렸죠. 되잖아요? 차분히 풀면 다 보여요. 4번입니다. 나에서 나오는 광고물이라는 녀석의 의미와 다에서 나오는 녀석에서의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할 거래요. 자, 일치해야 될까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근거 법률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의 의미나 혹은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쨌든 나 다의 근거 법률은 싹 다 여기서 법률 근거하는 사항의 법률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광고물이라는 자체는 일치하고 있겠지. 광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였어 이거. 정답률이 막 12, 23, 17, 39 막 있다는 식이거든. 엉망진창으로 흩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봤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일 거야. 이제 답 잡았죠?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너무나 쉬운 거. 나를 준수해야 되는 국민들 중에서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녀석들이 있을까? 거꾸로 말해야지 이것도 그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C 조례는 그 지역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어기면 안 되는 게 맞는 설명이겠죠? 난 대통령령이니까요. 되셨나요? 자, 5번은 쉽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어휘 문제는 굳이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선생님은 설명 안 하지만 중요 안 해서 설명 안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문제 풀면서 지금 이게 실현하다, 반영하다도 뭐야? 이게 3번이 예측하다였지, 그치? 예측하다, 대응하다, 구별되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단어들 아니야. 그런데 이 어려운 단어도 별것도 아닌 게 왜 정답률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 참고로 이 녀석도 정답률이 59, 대략 한 60% 정도 되는데 놀라운 건, 자 들어봐. 1번이 11%, 2번이 4%, 4번이 10%, 5번이 16%야. 그럼 뭐냐? 답을 못 찾아서 찍은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이 단순한 단어에서도. 그지? 자, 내가 그 단어를 이렇게 바꿔 쓰고 대체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사회 질문 한번 봤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할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 끝났으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그 뒤에 다음 질문 기술 세트로 한번 넘어가 보자. 쉬어가요.